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오영훈 도지사에 대해 검찰이 징역 1년 6개월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오영훈 지사는 혐의를 모두 부인한 가운데 1심 선고는 내년 1월 10일 내려집니다. 이따금 기자가 보도합니다. 8개월째 이어진 오영훈 지사의 선거법 재판. 16번째로 열린 결심 공판에는 오 지사를 포함한 모든 피고인이 참석했습니다. 그동안 말을 아꼈던 오 지사는 마지막 피고인 신문에서 검찰이 제기한 모든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사전 선거운동 혐의를 받고 있는 상장기업 협약식은 당일 아침에야 관련 내용을 들었고 지지선언도 사전에 보고받거나 정보를 공유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지만 검찰은 오 지사가 사회적 지위를 이용해 협약식과 지지선언 등 선거운동을 기획하고 불법 정치자금을 받고도 범행을 부인할 뿐만 아니라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며 오 지사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정원태 제주도중앙협력본부장과 김태형 대외협력특보는 징역 10개월, 협약식 기획비용을 지불한 사단법인 대표에게 징역 1년, 모든 혐의를 인정한 경영컨설팅 업체 대표에게는 벌금 700만 원 선고를 요청했습니다. 재판을 마치고 나온 오영훈 지사는 검찰 구형에 불편한 심기를 보였지만 말은 아꼈습니다. 검찰의 구형에 대해서 법정 진술 과정을 통해서 충분히 저의 생각과 입장을 말씀드렸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기는 어렵고요. 다만 재판부에 현명한 판단이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재판부는 내년 1월 10일 오후 2시에 오영훈 지사에 대한 1심 선고를 하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이따금입니다. 오영훈 지사에 대한 검찰 구형에 민주당이 정치검찰이라며 규탄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이 16차례의 공판에서 공소 사실을 직접적으로 입증할 증거나 수사 결과를 제시하지 못했다며 무리한 기소와 구형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또 야당 자치단체장을 어떻게든 주저앉히고 제주도정을 멈춰 세우려는 정치검찰의 만행이라며 흔들리지 않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행정체제 개편을 위해 필요한 제주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심사 보류되면서 행정체제 개편도 불투명해졌는데요. 제주형 행정체제에 적합한 모형과 행정구역에 대해 도민 의견을 듣는 토론회에서도 우려가 제기됐습니다. 박주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도민 참여단 수기 토론회에 앞서 도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된 마지막 도민 토론회. 용역진이 제시한 행정체제 모형은 시군 기초자치단체 부활과 행정시장 직선제. 행정구역 대안으로는 국회의원 선거구인 제주시 갑과 을, 서귀포시 등 3개 구역과 제주시와 서귀포시, 동과 서, 제주군 등으로 나누는 4개 구역입니다. 하지만 도민들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심사에서 보류된 제주도 특별법 개정안을 가장 먼저 지적했습니다. 모형과 구역안이 구체적으로 나오더라도 행정체제 개편을 주민투표로 할 수 있는 특별법 개정이 되지 않으면 추진 자체가 어렵다는 겁니다. 도민투표를 실시해야 될 거 아닙니까? 도민투표를 실시하려면 그 법이 통과돼야 되는데 지금 법이 통과되지도 않은데 이렇게 열심히 해보면 뭘 겁니까? 행정시장 직선제에 대해서는 반대 의견이 우세했습니다. 도지사의 제왕적 권한을 분산하고 주민자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기초자치단체 부활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이어졌습니다. 행정시장 직선제는 저는 절대로 그건 하지 말자는 얘기입니다. 지방의를 독립시켜서 이렇게 그 기관장을 많이 형성해 그 사람들이 정책 결정에서 인재풀이 생깁니다. 좀 더 분화된 체제로 나가야 된다. 가능하면 읍면동 자치까지 가는 흐름이 될 겁니다. 폴리스 민주주의를 뭐 이상화할 건 아니지만은 점점 흐름은 분간화 흐름으로 갈 겁니다. 제주도는 오는 25일부터 이틀 동안 도민 참여단 수기 토론을 진행하고 다음 달 제주형 행정체제 주민투표안을 제시하고 4차 여론조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특히 올해 안에 반드시 제주도 특별법 개정안을 통과시킨다는 방침입니다. 행안부하고 이제 좀 더 협의 절차를 좀 진행을 한 후에 이제 계속 심사를 하시겠다고 하신 부분이어서
일단 저희가 이제 국회하고 이제 행정안전부 쪽으로 좀 더 이제 저희들 특별법 개정에 대해서 좀 더 협의를 진행하고. 하지만 국회가 연말 총선 전국으로 빠르게 전환될 경우 자칫 법안 계류가 장기화될 가능성도 높아 행정체제 개편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을지 우려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주연입니다. 전기는 수요와 공급이 항상 맞아야 하는데요. 이 때문에 출력 제한을 해결하고 재생에너지를 늘리려면 적절한 전력 수요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덴마크 본홀름섬은 석유와 같은 화석 연료를 전기로 대체해 전력 수요를 늘리면서 재생에너지를 확대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고 있습니다. 송원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북유럽의 해상 요충지인 본홀름섬. 주변에 있는 독일과 스웨덴, 핀란드, 러시아에서 발트해를 지나 대서양으로 나가려면 이곳을 거쳐야 합니다. 본홀름섬을 지나는 선박은 연간 6만 척. 재생에너지 확산을 위해 본홀름섬은 이 점에 주목했습니다. 선박 연료로 쓰는 석유를 녹색 연료로 바꾸는 계획을 추진하기로 한 것입니다. 재생에너지에서 나온 전기로 수소를 만든 뒤 메탄올과 암모니아를 생산해 선박과 항공기 같은 대형 교통수단의 연료로 공급한다는 구상입니다. In the future, when they go from oil to methanol or ammonia, then they need to bunker more often. And then the vision is that we can produce these fuels on Bornholm and then bunker ships. 재생에너지 전기가 남아돌 때 수소와 메탄올을 생산하면 출력 제한을 막을 수 있습니다. 장기적으로는 재생에너지의 안정적인 수요처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본홀름섬이 전력 수요를 조절하기 위해 도입한 또 다른 방법은 지역 난방용 전기 보일러. 이곳은 대형 탱크에 1,500톤의 물을 저장했다 평상시에는 밀짚을 태워 물을 데운 뒤 주변 600가구에 난방용 온수를 공급합니다. 그러다 전기가 남아돌 때는 따로 설치된 전기 보일러를 가동해 물을 데웁니다. 출력 제한을 막아주기 때문에 보상도 받고 전기 요금 없이 물도 데울 수 있어 일석이조입니다. Times when it's a lot of wind and a lot of solar power, then we can get a too high voltage or too high frequency, and then the electrical boilers stabilize it. They bring it down again. 본홀름섬에서는 일반 가정집도 전력 수요를 조절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모리우 씨는 지역 난방이 연결되지 않아 석유 보일러를 써왔는데 최근 전기를 쓰는 히트 펌프로 바꿨습니다. 전기 요금이 쌀 때 히트 펌프를 돌려 난방을 충분히 했다가 전기 요금이 오를 때는 가동을 멈추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전기 요금이 30% 넘게 줄었습니다. 1700 to 2100 in the evening, where all the people are eating, and then it's very expensive. And then I can put on my app, so I turn off for the heating pump. 본홀름섬 전체 2만 4천 가구 가운데 지역 난방이 어려운 6천 가구에 히트 펌프가 설치되면서 전력 수요를 조절하는 효과적인 수단으로 떠올랐습니다. You charge households like you would do at a battery when you have the cheap energy available or the sufficient energy available. Then you just actually charge the household and then turn it off when the energy was lacking. 덴마크는 2040년까지 교통과 건물 분야에서 쓰는 석유와 LNG 같은 화석 연료를 전기로 대체합니다. 이를 통해 전력 수요를 지금보다 5배 더 늘리고 동시에 재생에너지 발전 용량도 7배 늘릴 계획입니다. 재생에너지를 더 늘리기 위해서는 전력 수요를 함께 증가시켜야 합니다. 전력 공급과 수요의 균형을 맞춰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곳 본홀름섬은 새로운 전력 수요를 창출하면서 재생에너지 출력 제한을 해결하고 재생에너지 보급을 확산시키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덴마크 본홀름섬에서 MBC 뉴스 송원일입니다.
바닥이 꺼지는 싱크홀이 잇따라 발생해 행정당국이 안전조치와 원인 조사에 나섰습니다. 어젯밤 9시쯤 제주시 탑동 사거리 부근 도로에서 지름과 깊이가 각각 1.5m 정도 되는 싱크홀이 발견됐습니다. 비슷한 시각 애월읍의 한 초등학교 근처 횡단보도에서도 지름 30cm, 깊이 1.5m 정도의 땅꺼짐이 발생했습니다.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제주시와 소방당국은 안전조치를 취한 뒤 날이 밝는 대로 복구 작업과 함께 발생 원인을 조사할 계획입니다. 수소 전기차, 이른바 수소차는 수소를 연료로 주입한 뒤 이를 전기 에너지로 바꿔 동력을 얻는데요. 제주에서도 수소버스가 본격적으로 운행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충주에서 불량 수소 충전 차량과 시내버스가 잇따라 고장나는 일이 벌어져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승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3월 전국 최초로 운영에 들어간 충주의 그린 수소 생산 시설. 음식물 쓰레기에서 발생하는 바이오가스를 이용해 그린 수소라는 이름이 붙었습니다. 하루에 버스 5대와 자동차 60대를 충전할 수 있는 500kg의 수소 생산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일주일째 수소 생산을 중단하고 시설 점검에 들어갔습니다. 지난 9일 이곳에서 충전한 수소차 9대가 고장났기 때문입니다. 지난주 11월 9일 날 오후 늦게 수소의 이제 순도가 약간 불량을 해서 문제를 파악하고 그 다음 날 바로 운영 중단에 들어갔습니다. 수소 생산이 멈추면서 이를 공급받던 충주 지역 수소 충전소도 영향을 받았습니다. 지난 12일부터 충남 서산에서 튜브 트레일러를 통해 대체 수소를 들여왔습니다. 문제는 여기서도 발생했습니다. 지난 13일에 충전한 시내버스가 다음 날 운행 중에 갑자기 멈춰섰습니다. 용산 주공 아파트를 왔는데 경고등이 띄고 배터리 표시가 떴어요. 그래가지고 운행을 하는데 두진 아파트쯤 오니까는 차가 서가지고 그래서 견인해가지고 회사로 끌고 갔죠. 전날 수소가스를 충전한 다른 시내버스 역시 고장이 났습니다. 그날 수소를 충전하지 않은 시내버스는 다행히 고장이 나진 않았지만 연료가 떨어져 이렇게 멈춰섰습니다. 충주의 수소 시내버스 12대가 모두 운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거기 기계가 완전히 지금 고장나가지고 그래가지고 저희 충남에서 이제 계속 이제 가기는 했었는데 들어온 게 불량이어서. 문제가 발생한 버스와 같은 날 충전했던 다른 수소차 17대는 이상이 없는 것으로 밝혀져 원인 파악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가스안전공사와 가스기술공사, 수소차 제조사, 수소충전소 운영업체와 시설업체 등은 다각적으로 원인 규명에 들어갔습니다. 지난 6월에도 평택에서 충전한 수소가스의 품질이 떨어져 차량 90대가 고장났지만 즉각적인 대처가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일산화탄소 및 이산화탄소 기준치를 초과한 불량 수소가 생산되거나 가스 분석기 오류와 통신으로 인해서 정상값을 송신받지 못한 불량 수소가 출하되는 문제가 많았습니다. 수소 경제를 구축할 수 있는 그런 원천 기술보다 근본적인 기술제 대책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최근 잇따른 수소차의 출력 저하와 고장으로 수소차 운전자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승준입니다. 포근한 늦가을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도 낮 기온이 20도까지 오르면서 예년 이맘때보다 5도가량 높겠는데요. 오후부터는 공기가 탁하겠습니다. 연일 대기가 정체되고 있는 가운데 국외 미세먼지가 유입되고 있습니다. 먼지가 쌓이면서 낮부터는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정도를 보이겠고요. 연무가 끼는 곳이 있겠습니다. 밤부터는 대기 확산이 원활해지면서 공기질을 회복하겠습니다. 오늘 구름 낀 날씨를 보이겠고요. 낮에 빗방울이 가끔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밤부터는 찬바람이 불면서 산지에는 눈이 날리기 시작하겠습니다. 이 시각 현재 기온인데요. 포근하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북부 지역 17도, 남부 지역 18도 보이고 있고요. 낮 최고 기온은 20도에서 22도까지 오르면서 포근하겠습니다.
오늘 섬 지역도 맑은 날씨 보이게 했고 바다의 물결은 오늘까지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밤부터는 강풍이 불면서 밤사이 물결이 최고 4m까지 높아지겠습니다. 내일부터 날씨가 급변할 텐데요. 오늘보다 기온이 10도가량 뚝 떨어져 추워지겠고요. 비가 내리겠고 산지에는 최고 3cm 정도의 눈이 내리겠습니다. 건강관리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미 해군 핵 추진 잠수함인 산타페함이 북한의 군사 정찰 위성 3차 발사 이튿날인 어제 제주 해군기지에 입항했습니다. 해군은 산타페함 입항을 계기로 한미 해군 간 교류 협력을 증진하고 연합 방위 태세를 공고히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산타페함은 그제 부산 작전기지에 입항한 핵 추진 항공모함 칼빈슨호와 같은 미 해군 제1항모강습단 소속으로 승조원들은 제주기지에서 군수품을 실을 예정입니다. 학교 화장실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한 남학생이 성폭력 처벌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습니다. 이 학생은 지난달 18일 자신이 다니는 고등학교 여자 화장실에 휴대전화를 설치하고 촬영을 하다 교사가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는데 전화기 안에는 불법 촬영한 사진과 동영상이 여럿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한편 제주교사노조는 성명을 내고 교감이 피해자일 수도 있는 여교사들에게 가해 학생에 대한 가정 방문을 강요했다며 2차 피해를 가한 학교는 교사들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중국이 일본산 수산물 수입을 금지하면서 제주 수산물의 수요가 늘고 있습니다. 한국무역협회 제주지부에 따르면 지난달 중국으로 수출한 제주 수산물은 9만 5천 달러치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9배 늘었고 홍콩 수출 금액도 5.8배 증가했습니다. 수산물뿐만 아니라 제주 지역 전체 수출도 지난해보다 34.4% 증가해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경남에 이어 두 번째로 높았습니다. 뉴스투데이 제주였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